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샵 제1시청실인데요. 오늘은 윌슨 베넷의 레졸루션 3 제로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리뷰를 할 텐데, 저는 윌슨 베넷이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윌슨 베넷의 턴테이블이에요. 사실 스피커보다. 서클이라는 턴테이블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말 기하학적인 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카본 토남, 그렇죠. 그 성능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윌슨 베넷은 정말 저는 이렇게 윌슨 베넷이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정말 앞서갔다. 그렇죠. 이게 요즘에 와서 오히려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매지코라든가 여러 브랜드에서 카본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스피커 진동판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뭐 다른 뭐 기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아마도 윌슨 베넷이가 카본을 제일 먼저 이쪽 오디오 분야에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1991년에 액트1이라는 토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카본을 썼고, 그러다 이제 94년에 액트1 스피커가 나오면서 인클로저에 이제 카본을 쓴 거죠. 그래갖고 카본을 상업용 오디오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제작사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던 거는 이 그냥 소규모 그냥 오디오 메이커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대부분 영세하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규모에서는 그 R&D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데, 윌슨 베넷은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영국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R&D를 하다 보니까 신소재 연구를 이 조그만 메이커에서 오디오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이런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텍틱 3 3세대까지 이제 진화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진동판인데, 이것도 영국 대학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나 우퍼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진동판을 개발하자. 그래서 R&D 결과물이 이제 텍틱이었고, 이게 이제 3세대까지 올라 내려온 거죠. 그렇죠. 윌슨 베넷이가 그 연구소가 AMP 연구센터, 우리나라 치면은 막 대덕 연구단지 같은 데에 있는 그 AMRC 연구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연구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최근이 아마 2017년에 시작해서 한 4년간 진행했던 수치 프로젝트. 그거였고, 신소재 복합 소재 연구. 친환경 재활용. 그렇죠. 이 포인트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현재 대표가 이제 내한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방에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쪽 수치 프로젝트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좀 참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1989년에 설립된 제작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쌓였던 히스토리 때문에 영국 정부나 뭐 유럽의 어떤 학술 기업 이 카테고리에서는 진짜 윌슨 베넷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 수치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보니까 4년간 연구 진행을 했고, 그 유수의 뭐 대학들이랑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해서 그 상당히 그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신소재 연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물을 이 윌슨 베넷가 자사의 라인업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죠. 투입을 하면서 기존 라인업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피보나치라는 라인업을 새로 이제 론칭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동시다발 투트랙으로 갔잖아요. 피보나치는 이제 트위터 페이스플레이트하고 그다음에 미드레인지하고 우퍼 가운데 있는 더스트캡에 들어간 디자인이고, 피보나치 시리즈가 론칭을 하면서 인클로저를 수치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3제로 모노코크로 완전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옆에 있는 레졸루션 3 제로도 이름에 이제 끝에 3 제로가 들어갔잖아요. 3 제로 모노코크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피보나치 디자인이 함유된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피커 보면은 장승 같죠? 위로 아주 반듯하게 솟은 그런 모습이고, 전면 배풀은 좀 좁고 뒤로 상당히 긴 이런 타입이고, 높이가 약 1.6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무게가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요. 이 공간이 이제 천정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막 커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일반 가정에 놓으면 상당히 큰 스피커예요. 일단은 유닛 구성부터 좀 살펴보면 트위터 한 발, 미드레인지 또 한 발, 베이스 또 하나,
밑으로 이 두 개의 우퍼 보이시나요? 이 뒤쪽에 보면 마그넷이 보이죠? 뒤집어 놨어요. 이런 구성은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윌슨 베넷이는 옛날부터 이런 유닛 배치를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 뒤쪽에 우퍼가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지금 마그넷이 두 조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트위터를 보면은 아까 김 편님이 말씀하셨듯이 피보나치의 그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저런 좀 문양이 나와요. 피보나치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구현했을 때 나오는 저런 문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디오나 뭐 건축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디오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우스 앤 윌킨스의 노틸러스 옆면 디자인을 보면 앵무조개 같은 그 문양, 피보나치 황금 수열에서 나온 그런 문양이고 2011년에 론칭한 세미스피어 트위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겉에 보이는 건 실크지만은 안에 카본 진동판이 이제 들어간 네. 하이브리드 이제 진동판 트위터인데 그 둘레의 웨이브 가이드를 지금 코나님이 그 말한 예. 피보나치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 거죠. 3D 그렇죠. 프린팅을 해갖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득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고음을 좀 더 예. 매끄럽게 확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배풀이 밋밋했으면은 거기서 온갖 난반사가 일어나고 직접 음을 교란을 시키는데 그렇죠. 이 자연에서 이미 검증이 된 네. 황금 비율이잖아요. 네. 이걸 향해서 이제 이 나오는 음이 부딪히면은 그렇죠. 좀 더 매끄럽게 확산이 되고 원음을 좀 더 정확하게 낼 수 있다. 이런 그 컨셉으로 지금 네. 트위터하고 네. 그다음에 우퍼의 그 더스트 캡에 그렇죠. 이식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트위터 있고 밑에 미드가 여기 밑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퍼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이제 더스트캡 그 부분에 이게 피보나치 요 디자인을 응용해서 만든 그런 문양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 김 편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스피커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락포트도 그렇고 윌슨도 그렇고 쟤네들은 이런 뭐 문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면 배풀에 스펀지 같은 예, 그렇죠. 그런 소재를 이렇게 전면에 붙여놓죠. 저것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절이나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는 그 인클로 자체를 예. 곡선, 구형으로 만들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배풀을 좁게 하는 것도 예. 어차피 난반사, 그러니까 회절을 네. 줄이기 위한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윌슨 베넷에서는 예. 그 하나의 요소로서 네. 피보나치를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 막 저런 거 생각나네요. 뭐 프로학이나 옛날 막 오디오 피직이나 그런 거 보면 트위터 주변에 스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잖아요. 좀 삭기도 하고 그러죠. 나중에 사가지고 그 교환하려면은 좀 힘들었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런 소재를 뭐 그런 식으로 붙이고 이런 거보다는 윌슨 베넷 같은 경우는 저런 문양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예, 상당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베릭 우퍼가 그렇죠. 이 스피커 윌슨 베넷 스피커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설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플러스 스탠딩뿐만 아니라 이제 스탠드 마운트 타입의 예. 인데버나 디스커버리도 하부 우퍼는 아이소베릭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보는 클램쉘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개처럼 이제 네. 그래갖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렇죠. 서로 마주보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공간에 두 개의 유닛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네. 하나가 그러니까 서로 푸시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 챔버의 압력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판하고 모터 시스템은 2배가 됐는데 안에 내부 챔버가 받는 압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진 주파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러니까 두 개의 유닛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위아래로 장착이 됐을 때보다 네. 좀 더 낮은 저역을 네.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마주보는 그러니까 서로 앞을 본 상태에서 장착을 했으면 네. 내부 압력도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얘는 내부 챔버의 그 압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파워와 뭐 진동판, 모터 시스템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네. 그만큼 더 낮은 저음을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기본 원리죠. 아이소베릭 우퍼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득은 뭐냐면 더 낮은 저음을 내는데 같은 사이즈의 진동판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인치, 12인치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 네. 더 낮은 저음을 내면서. 그리고 진동판 재질 자체가 또 택틱3로 똑같아요. 네. 위에 미드레인지나 똑같죠. 위에 달린 그 우퍼랑. 네. 그러니까 어떤 대역 간의 음색 통일성도 구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3-4가지 이득 때문에 진짜 윌슨 베넷은 아이소베릭에서 시작해갖고 아이소베릭으로 끝난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유닛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인클로저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유닛이 진동할 때 얼마나 그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가, 예, 그런 부분들. 이 윌슨 베넷이는 예전부터 뭐 카본을 가장 먼저 스피커에 도입한 스피커 메이커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액트 3.0, 예, 새로운 그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예, 인클로저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동 제어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저 밑에 있는 스피커를 전체를 받치고 있는 저 시스템, 그 스파이크랑 뭐 이런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저 부분들도 마치 스텔스기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에서 뭐 잡스러운 뭐 진동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스피커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예, 그런 설계들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스피커의 그 주파수 응답 구간은 30Hz에서 30kHz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dB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스피커 메이커들이 이제 주파수 응답 그 특성을 발표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dB로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한다면은 더 넓게 잡아도, 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칭 비던스는 6ohm입니다. 6ohm이고, 감도는 90dB. 저런 아이소베릭 그 우퍼 시스템을 장착하는 스피커들은 예전 제품들 많이 보면 특히 이제 감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앰프밥을 시체말로 앰프밥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출력이 높고 힘이 좋은 막 이런 앰프를 많이 요구하는데, 윌슨 베넷은 90dB 정도니까 이 감도는 충분히 높은, 예,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공개된 몇 가지 스펙에 따르면은, 예. 아이소베릭 우퍼는 이제 500Hz 이하만을 담당을 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 그 피보나치 트위터는 5kHz 이상을 담당을 하고, 네. 또 이제 크로스오버 설계상 특이한 거는 이 가운데, 예. 여기에 있는 미드레인지가 그렇죠. 앰프 직결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크로스오버 회로를 거치지 않고 얘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풀로, 네, 내게끔 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꼭 이 스피커만이 아니라 윌슨 베넷이 상급기에, 예, 거의 다 들어가는 그 설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윌슨 베넷 스피커를 들을 때 마치 광대역한 플레인지 스피커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렇죠, 이 미드레인지를, 예, 앰프 직결한 그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설계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음질적인 측면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졸루션 3.0 테스트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스템은 독일의 T+A 제품들 중에서 HV 시리즈 풀세트를, 예, 그렇죠, 풀셋, 예, 최고 그 상위 모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프리, 파워, 특히 파워 앰프 같은 경우도 이게 모노브릿지 해서, 예, 세팅을 했고, 거기에다가 PS3000HV라는 전용 전원부를 모두 또 붙여가지고 완전 플래그십, 예, 그렇죠, T+A의 플래그십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생을 저희가 룬을 활용해서 재생을 했고요. 한번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Don't you break down on me. Don't you break down on me. If it's my turn to suffer, if it's my time to pay, more than any other, you're my saving grace. Whatever it is, whatever
네, 새 곡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레졸루션, 이 피보나치 시리즈 중에 더 상급기들도 다 있잖아요. 뭐 저 뒤에 뭐 에미넌스 막 정말 장승처럼 큰 이런 스피커들도 있는데, 레졸루션 3.0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그렇죠. 예. 전반적인 밸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 첫 곡에 뭐 그 보컬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앞으로 막 쏟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뒤쪽으로 상당히 좀 힘도 같은 것도 잘 표현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해상도나 이런 거는 워낙 좋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느낌은 밸런스가 참 좋은 스피커다. 네. 그리고 역시 아이소페리 우퍼가 지금 2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기에 보다 훨씬 큰 대형 우퍼를 쓴 초대형기를 듣는 듯한 아주 되게 안정적인 베이스가 그렇죠.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 참 신기했던 거는 되게 중고음이 맑고 깨끗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피보나치 디자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액트 3 제로 모노코크 친환경 인클로저를 쓰면서 그렇죠. 강도가 예전 카본과 아라미드 섬유 코어에다가 그렇죠. 카본을 앞뒤로 입혔던 기존 인클로저보다 강도가 30%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를 쓰면서. 네. 그리고 걔네 발표에 의하면은 뭐 80Hz 이하하고 6kHz 이상에서의 진동도 확 줄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잡내 잡진동이 없어지면서 특히 중고음이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예전 시리즈보다 확실히 중고음이 되게 깨끗해지고 맑아졌다. SMB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 편집님은 이제 전반적인 뭐 인클로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크로스오버 이쪽과 또 미드레인지를 다이렉트 커플드로 해가지고 앰프로부터 바로 신호를 받아서 재생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 보면은 사실 크로스오버를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근데 윌슨 베넷시는 사실 크로스오버를 굉장히 단순하게 오히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미국 쪽 하이엔드 메이커들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되게 필요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주파수를 분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크로스오버로 인해서 뭐 에너지도 손실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윌슨 베넷시는 크로스오버는 최소한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만든 인공적인 막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약간 중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인지 막 이런 스피커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투명하고 인위적인 맛이 좀 덜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도 또 하나 느낀 거는 되게 이 공간감을 구현하는 거에 참 예. 재주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전면 배플이 좁잖아요. 7인치 그렇죠. 그 유닛들을 가지런히 겨우 수납할 정도로 좁은 배플 때문에 네. 마치 그 소형 스탠드 마운트가 또 잘하는 장기가 그 선명한 또렷한 그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렇죠. 견고한 사운드 스테이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초대형기이면서도 스탠드 마운트처럼 아주 아기자기하고 확확 열린 공간, 열린 무대를 펼치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까지 계속 좁은 배플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네. 더 낮은 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기는 되게 깊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좀 넓은 스테이지를 위해서였구나. 예. 이 곡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편성 녹음에서도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기민한 반응들 그리고 막 다이내믹 폭도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커다란 대형 우퍼가 만들어낸 어떤 포만감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 약간 이 크기에 비하면은 7인치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작지만 그거에 또 이제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민한 반응. 그다음에 그 저역적으로 아이소베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깊으면서 이 용적 안에서는 상당히 깊은 저역을 빠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그렇죠.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대편성곡 들어보면은 얘가 진짜 작은 소리, 큰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네. 다이내믹 레인지가 되게 넓고 특히 예. 총주 파트에서 예. 막 쏟아질 때 정말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뭉개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델명 그대로 레졸루션, 해상력을 유지하면서 맞아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 윌슨 베넷시의 레졸루션 3.0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